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함께 해볼 저는 정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했다가 갑자기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때, 성공을 지속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바로 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사람 됨됨이, 즉, 잘난 척, 그 다음에 뭐, 기본 예절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대개는 있긴 하겠죠. 근데 오래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힘들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서 그 인성에 대한 오늘 특집 강의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 생활 안에서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적응 필요하죠. 실제로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 회사에 왜 들어오고 싶어 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자격증이 아니고 정말 들어오고자 하는 동기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들어와서 정말 많은 역할과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실수에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돼.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시간을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이거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인성하고 무슨 상관이냐? 실제로 이게 뭐냐면 가장 제일 기초적인 인성이죠. 옆에서 봤을 때 이 친구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업무적인 부분이나 우리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옆에서도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 3자의 눈으로 관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덕업일치죠. 그쵸? 월급이 적어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실은 반대로 또 그게 있어요. 직장인,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게 되면은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런데 마음은 이미 퇴사해요. 왜냐면 서로 간에 뭐가 안 되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퇴사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불쾌해서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세대하는 라떼 세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MZ 세대들의 특성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분명히 또 인정받고 성공하는 친구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누구냐? 바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들도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인성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직장생활에 일을 하는 곳이고 학교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으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없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쵸? 근데 또 다소 보게 되면은 이런 통계들 다소 필요하다?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이 요즘에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계의 발달이나 혹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반대로 우리가 전략을 바꿔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즉 뭐냐면 남들이 인간관계를 잘 안 할 때 좀 더 다가가서 친해지고 그리고 좀 더 다가가서 어떤 프로젝트나 관계를 맡게 되면은 사람은 또 어딘가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먼저 찾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친구, 그 다음에 뭐 선후배,
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긴 하겠죠. 자, 근데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치관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이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동안에 이제 세대들이 커오면서 서로 간에 존중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한 생각들도 존중해 주잖아요. 개인에 대한 생각들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고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세대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상호 간의 이해.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고 땡 끝. 이게 아니고,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이제, 말에 그 허물이 좀 없죠. 뭐 가끔 이제 서로 간에 뭐 서로 뭐 욕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만났는데, 정말 막 갑자기 막 욕을 할 정도로 친한 그런 관계가 되던가요? 아니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장시간 같이 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겪어보면서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제일 중요한, 그쵸, 돈이나 월급이 아니고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를 우선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다 보면은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이야기를 해요. 롤플레잉 게임을 얘기합니다. 롤플레잉. 그쵸. 게임 롤 얘기하는 거예요. 롤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롤 얘기를 해요. 나도 롤 해. 야, 맞아. 그 롤에 대해서는 나도 이런 거 해보고 막 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통이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중간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끊는 걸까요? 맞아요. 도중에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끊는 거죠. 우선 그 친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단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걸 누가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재석이 잘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롱런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공감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공감이 아니고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을 끊고 내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은 그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랬군요. 이건 어떻게 하면서 중간에 말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어떤 텀들이 생기겠죠. 정막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그때 본인의 이야기를 살짝 넣어가면서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방의 말을 끝나기 전에 도중에 말을 가로채는 거. 1번과 2번과 같은 내용이죠. 네. 처음에 1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이야기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스틸하고 막 계속 다 얘기해.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재밌겠죠.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은 지루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중에 스틸하는 거, 그거 나도 알아. 가 아니고, 그래.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연습이 인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주제를 화제로 삼는 경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주제라는 것은 표정을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가 우리가 학습이 돼야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성도 학습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싫어해. 뭐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싫어해. 나는 막 아이스크림 막 뚜레쥬로 얘기하고 막 그다음에 빵빠레 얘기하고 밥한바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시큰둥해. 별로 반응도 없고 핸드폰 하고 있어. 이 반응은 뭐죠?
그쵸? 상대방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싫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적인 예로 친구와 싸운 상황이에요. 근데 자꾸 싸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표정이 무뚝뚝하고 별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화제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대화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눈, 그 다음에 표정들도 같이 읽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그 상황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불편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정말 특별한 게 아니면 아니야, 그냥 해도 괜찮아. 그쵸? 그냥 해도 괜찮아. 이건 싫다라는 얘기예요. 싫은 건 정말 싫다고도 얘기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주제로 삼는 거, 그 눈치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맞장구 대신 엇장구 치는 거예요. 대화에 김 빼는 거죠. 막 얘기했는데 한 5분 있다. 아, 맞아. 그때 그랬지. 얘기 다 끝났는데. 그래서 대화를 할 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떤 타이밍에 웃어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한 거죠.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미 했던 이야기를 되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가만 있어봐.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니까 밥 먹고 조금 근데 갑자기 그 친구 근데 너 지금 무슨 내용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김 빠지는 얘기가 되겠죠. 여태까지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인간관계적인 측면, 야, 너 뭐 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회사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여태까지 뭐 들은 거야? 집중 안 해? 라고 하면서 혼나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그게 우리 상황에서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표정과 시큰둥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반대편에서 한번 맞장구도 쳐보시고 표정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수업 듣는 태도도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표정과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무관심이 아니고 그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추임새, 그랬구나. 적어도 이 세 가지 추임새만 넣으셔도 여러분들 대화를 이어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 말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는 핸드폰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 보면서 얘기한다. 그 사람들도 뭐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 우리부터 조금씩 고쳐보자고요. 네, 자신의 말이 옳고 상대방의 말을 틀렸다는 것을 기를 쓰고 증명하려고 하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으려고 하는 필요는 없겠죠. 그게 정말 회사 안에서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혹은 토론대회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그건 틀렸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만 잘 지키신다고 하셔도 인성에서의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울까요? 상당히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몸속에
배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냥 끝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10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고쳐보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대인관계를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0대, 30대, 15예요. 정말 내 이야기가 얼마나 전달이 잘 됐을까요? 즉 의사소통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 첫 번째 열심히 들었다면 제 이야기가 50% 남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 30% 남을 거고요. 다시 반복한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15%가 추가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는 50%밖에 전달이 안 돼요. 추가로 이야기하고 반복입니다. 즉 중요한 부분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안 되죠. 야, 내 말 잘 들었지? 똑바로 들었지?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인성에 대해서 중요한 10가지를 이야기했어. 그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를 얘기했어. 그치? 그 중에서도 10가지는 이게 있었고 그리고 10가지 중에서 오늘 실천해야 되는 거는 이 한 가지를 얘기했어. 지금 제가 똑같은 내용인데 3번을 다른 내용 형태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전달, 즉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을 했을 때 내 이야기를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 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어. 그때 그 짜장면 별로 맛이 없었어. 근데 그 친구가 그 짜장면 집을 가자고요. 야, 거기 맛없어. 가지 마. 이런 과거의 경험.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재적 의도. 그 짜장면 집이 너무 멀어. 아우, 나 휠체어 타고 거기까지 가. 야, 아니야. 야, 우리 시켜 먹어. 짜장면 집 가지 마. 그 다음에 편견이 선입견. 야, 짜장면은 소화도 안 되고, 야, 별로야. 몸에 건강에 안 좋아. 우리 건강에 좋은 밥 먹자. 이런 부분. 그리고 고정관념입니다. 야, 거기 지난번에 시켜봤는데 그 짜장면집 그 배달하시는 분, 아우, 너무 성의 없어. 야,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 한 번에 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야, 지금 비 오잖아. 야, 짜장면 시키면, 야, 부러워. 그리고 오기 너무 오래 걸려. 야, 시키지 마. 이런 부분.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을 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야, 굳이, 나 그렇게 맵고 짠 거 싫은데, 나는 좀 신선한 거 먹고 싶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한번 대화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이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시각 자료죠. 실제로 말은 7%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비안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를 전달할 때, 그러니까 이 나머지 7%가 아닌, 방금 전에 보셨던 7%가 아닌 93%를 의사소통에서 잘 전달하려고 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지금처럼 얼굴의 표정,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 너무 갑자기 바짝 붙는 것이 아니고 일정 거리, 약 1m 이상 두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몸 동작은, 몸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 수업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몸의 동작은 저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전혀 침대에서 누워서 듣거나 이러시면은 집중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 컨택입니다. 제가 이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 컨택을 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서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웃는 표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눈 마주침이에요. 눈 마주치는 게 연습이 안 되면 자꾸 다른 데를 보게 되죠. 근데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몸 동작은 상대방을 보면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몸의 각도를 다른 데를 틀거나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너가 얘기하는 걸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 친밀감을 물론 처음에 악수를 하는 것은 처음에 만났을 땐 좋긴 하죠. 근데 불필요한 접촉이 있죠. 갑자기 이제
뭐 팔을 쓰다듬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 만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체 접촉은 우리가 악수까지라는 거. 거기까지가 일단은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약 1m에서 2m 30cm. 너무 가까이 붙으면 또 너 왜 이렇게 가까워? 이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친해질수록 옆에 붙어서 얘기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표정, 그 다음에 조용히 끝까지 듣는 거, 생각 후에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간단한 언어 반응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죠. 잘 됐네요. 놀랬어요. 그렇게 될까요? 잘 된 것 같은데요? 등등 이런 공감의 기술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어리든 선배든 후배든, 후배를 만났으면 안녕 얘기하면 되고요. 선배님을 만났을 때, 혹은 멀리 있는 사람일 때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죠. 방긋 인사하는 겁니다. 처음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요. 두 번째, 네. 간단하게 먹냐고요? 그 다음에 표정 짓는 거. 우리 외국인들 하는 거 보세요. 그 길거리 가다가도 서로 이제 잘 만나면은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일어서서 인사하는 거죠. 책상에서 앉아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흘리듯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똑바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어른들을 봤을 때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 100m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말부터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 쪽을 보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면 돼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입니다. 꼭 출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10분에서 20분, 30분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약속 시간에는 최소한 2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물론 이제 바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어기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기본 매너로서 10분, 20분 전에 늦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늦으면 한 번은 용서가 될 수 있겠지만 2번, 3번 늦으면 각인이 찍힙니다. 쟤는 또 늦는 애.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매너죠.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담아서 인사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고요. 자신감 있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전화를 받죠? 네. 기본적으로, 네, 전화 좋아요. 라고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는 얼굴 없는 첫 번째 대화 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전화 받을 때는 에너지 넘치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부분 때문에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어떤 첫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첫 번째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이 전화 혹은 메신저 안에서 서로 주고 가는 멘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대응할 때, 전화 받을 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전화는 되도록이면 빨리 받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화를 받을 때는 메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혹은 어떤 다른 친구들과 학교 안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열심히 듣고요.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면서 들으면 나중에 또 물어볼 일은 없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친근한 음성이나 호응, 공감해주는 우리 공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꼭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잘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안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에게나 경어나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화에 대한 예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화를 받을 땐 OW1H예요. 어떤 목적으로 왜 전화를 했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자, 전화 걸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요. 신분을 확인한 후에 전화 받기, 알맞은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고 전화를 걸 때죠.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본인의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용건을 미리 정리한 후에 짧게 통화하시고 그 다음에 끝난 후에는 끊는다고 얘기한 후에 끊으세요. 왜냐면 무선 전화기는 그죠, 휴대폰은 상관이 없는데 유선 전화기는 전화를 끊으면 딸까닥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윗사람이 경우에는 전화 끊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끊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이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자, 안녕하십니까, 띵띵 회사의 띵띵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 걸 때, 받을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띵띵띵 과장님 계십니까?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누구 계신지, 즉 전화를 통화하는 상대방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통화가 가능하신지, 그다음에 용건을 전달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인사까지 하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겠고요. 만약에 전화를 받거나 할 때 담당자가 안 계시거나 그러면은 메모를 꼭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냐면 전화 받고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면 전화 왔었는데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 받고 그냥 끊어버려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 상사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그 꼭 좀 메모를 정리해서 넘겨주시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대응 첫 번째, 인사말, 소속, 이름 분명히 밝히시고요. 자, 늦게 받았다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경우에는 죄송한데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혹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연락처가 이건데 제가 우선 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보시죠.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문, 감사 멘트 한 다음에 끊으시면 돼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적는 거, 제목은 어떤 내용인지 일목요연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가 받는지, 그리고 첨부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첨부 파일도 실제로 어떤 기억, 최종본, 최종의 이런 게 아니고, 최종 파일이 정리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메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죠. 강조나 날짜나 이런 부분들도 해주시는 것도 기본적이겠고요. 이메일에서의 그 서술식이 아닌 단문형, 어떤 건에 어떤 건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메일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봤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즉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겠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좀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했어요. 전화 받고 이메일 보내고 받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죠. 그죠? 상대방과 대화하는 방법, 기초적인 인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겠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잘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절에 대한 부분들, 기초 예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 거니까, 혹은 학교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인성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까지 한번 전달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